네, 미국의 애플사는 좀 섭섭하겠어요. 독일 그 헌재 판결에 묻혀서 애플 아이폰 5가 공개됐는데 그 얘기는 뭐 쑥 들어갔죠. 예. 기존의 아이폰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졌고 얇아졌고 속도가 좀 빨라졌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뭐 획기적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획기적인 건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삼성전자가 또 부각될 수 있는 뭐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얘기도 아마 뒤에서 또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으로 시장 흐름 읽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22 통화정책회의부터 이제 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어느덧 1950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주요 이벤트는 좀 남아 있는데요. 향후 시장 방향은 어느 쪽으로 예측해요? 네, 우선 지난 수요일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불안했어요. 밑을 좀 60일선 밀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뭐 박스권 하단부를 깨지 않고 밟고 일어나서 줬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 뚫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고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1870에서 1970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상단 박스권 전략을 우선 일정 부분은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종목장, 순환 매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 간략하게 좀 키를 잡아보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방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라도 QE3는 실시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언젠가 QE3가 실시된다라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로 시장이 이번에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제가 주가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위로 당길 수 있는 요인들 좀 빠지려고 들면 만약에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온다.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를 계속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주가가 훼손되면은 계속 경기 부양 얘기를 해요. 뭐 드라기 풋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버냉키 풋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빠질 만한 요인들을 계속 상쇄시켜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유럽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ESM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뭐 드라기 총재가 독일의 분데스방크를 누르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크게 진입한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 역턴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크게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위로 뚫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계속 좀 눌러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책 시행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시기의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언제 실시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못 박을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버냉키, 드라기 카드 이후에 무슨 카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카드가 남아있는지 지금 뚜렷하게 제시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지수 상단 종목들,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일 것 같은데 그게 주도하면서 과거에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과거처럼 뚜렷한 주도주도 아직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하고 주가 분리해서 계산할 수 없는데 경기로 계산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주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참 답답한 요인이죠. 시장이 60일선 찍고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한 이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기 총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장이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요.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솔깃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무제한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제한적, 조건부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좀 전에 그래픽 지표에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국채 수익률이 미리 좀 선반영해서 빠졌습니다. 5% 중반대까지. 그러면은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채권 매입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시기의 불확실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있다. 버냉키 카드도 한번 생각해 보죠. QE3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몰고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참 대단한 글로벌 라이브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까지는 재정절벽 전에는 다 팔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전일 해외 시장에서 QE3가 뭐 반드시 실시될 것으로 본다. 이런 쪽으로 급선회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이 뭐 핫한 모습이 없었는데 중국 경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80 밑으로 치고 내려가고 유로화가 1.29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버냉키 카드 다음에 무슨 카드 쓰지? 라는 부분을 이제 슬슬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 이슈 무난하게 롤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이 만기일 이슈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그대로 녹여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겠죠. 위로 뚫고 올라갈만 하면은 누르려는 시도 이게 이 정도 올라가도 될 만한 지수인가?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 올려치는 시도, 뭐 업사이드 트리거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박스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박스권 투자 전략에서의 기본은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면 판다는 겁니다. 저점을 깨지 않으면 산다라는 거고요. 박스 상단과 하단 어느 정도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기존의 박스권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우지수 주봉 한번 보시죠. 물론 다우지수 주봉이 2007년도 경기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지수만큼은 아직 안 됩니다. 하지만 2008년도 초에 있었던 고점 부분은 넘어선 지 오래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최근에 이런 분위기, 경기 분위기가 2008년도 초 경기 상황보다 좋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논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2007년도 고점 분위기를 지금 당장 다우지수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 충분히 반영했고요.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카드를 다 소진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펀더멘탈 경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면 슬슬 무리라는 점들도 보일 거고 2100, 2200 이렇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다소 좀 흥분하고 있는데 장효혁 팀장님은 차분하시죠? 예. 유동성 환경이 개선됐고 정책 효과들이 있긴 하지만 소위 약발들이 이제 뭐 다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2100, 2200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경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벤트 지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하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유동성 환경이 매우 긍정적이었죠. 네. 사실 유동성 환경 때문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기대감이 100% 반영된 시장입니다. 그러면 수급만큼, 유동성, 수급만큼 지금 앞으로 시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수급의 역턴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밀려도 크게 안 밀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내 계좌 수익률 별로 안 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계좌 수익률이 핫한 법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런 위로 핫한 모습들이 다소 제한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죠. 우선 유로 달러하고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뭐 드라기 이펙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달러가 상당 부분 위로 튀어 올랐죠.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 크게 떨어지고 위험자산 선호도 올려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QE3 카드에 대한 기대감, 뭐 버냉키 카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80 밑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한 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스페인 10년물입니다. 이거 드라기 이펙트죠. 드라기가 시장에서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했었고 시장에서 분데스방크를 누르고 자신의 뜻에 피력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가 뭐 초반에는 단기채서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채는 발표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왔어요. 5%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죠. 키노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일 종가가 1.76%에서 끝났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면 채권 가격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자산 선호도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었던 매기가 좀
해소됐고 위험자산 쪽으로 상당히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해소되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드라기 이슈가 선 요청이 있을 때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이 요청 안 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요청을 하고 나면은 채권을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긴축에 대한 약속을 해야지 사줍니다. 예. 구제금융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페인 집권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채 수익률하고 국민들의 지지율하고 일정 부분 바꾸는 겁니다.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데스방크가 반대했죠. 앞으로 상당 부분 또 이렇다 저렇다 네. 뭐 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얘기는 뭐 또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만기일 얘기 수급 상황 좀 짚어주고 가세요. 네, 우선 만기일 네. 한번 스프레드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스프레드 보시면은요, 스프레드가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스프레드가 먼저 빠집니다. 근데 스프레드가 안 빠지고 있었어요. 잘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미결제 약정 변동을 한번 보시면은요, 벌써 9월물서부터 이거 9월물이고요, 이거 12월물입니다. 9월물이 벌써 좀 줄고 있었고요. 12월물이 그대로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프레드가 워낙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롤오버 계속 넘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스프레드 크게 죽지 않으면 원만하게 롤오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물 오늘로 끝나죠. 앞으로 12월물 봅니다. 12월물 베이시스가 지금 2.05p에서 어제 마감 쳤거든요. 상당히 우호적인 베이시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수준 오늘 무사하게 넘기고 나면 이번에 들어왔던 수급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수급 이슈가 이끌고 갈 수 있다. 수급에 대해서 오늘만 좀 무사히 넘기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한적인 강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시각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영혁 팀장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